뭐 지루하다 해서 제가 농담 한마디 해드릴까 하려했더만 지루하죠? 확실히 지루하시구만. 드디어 낫겠다. 예, 개미 3마리가 아프리카의 사파리 여행을 떠났습니다. 사파리. 다리는 짧고 허리는 가는데 배낭을 메고 3마리가 한참 가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 그러다가 코끼리가 한 마리 지나가길래 그 살금살금 기어올라가 가지고 여기 짱배기에 이마배기에 딱 나란히 앉아 가지고 그 가을을 보니까 높이 오르는 자는 더 멀리 본다. 조나단 리빙스턴 시걸. 예. 높이 오르고 보니까 멀리 보입니다. 경치도 좋고 아 좋다 이러고 가는데 갑자기 앞에서 포수가 한 명 나타났습니다. 옆총을 땅 하고 쐈어요. 근데 코끼리는 꼼짝도 안 하고 개미가 한 마리 죽었어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총에 맞아 죽었을까요? 떨어져서 죽었을까요? 어떻게 죽었을까요? 놀라서 죽었을까요? 예. 그럼 수업 들어갑시다. 놀라서. 정답을 맞추면은 제가 조금 더 해드리고. 그래, 한 마리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포수가 총을 딱 쏘는데 3마리, 코끼리가 신경질나니까 찡거린데 주름살인데 찡기 죽네. 땅 쏘는데 총에 맞아 죽은 것도 아니고 놀라서 죽은 것도 아니고 떨어 죽은 것도 아니고 어디에? 주름살에 찡기 죽었다. 그래서 코끼리 2마리가 남아가지고 한 마리가 내려가서 개미 2마리가 남아서 코끼리 보고 야, 코끼리한테 복수하기를 의논했습니다. 니 내려서 다리 그다 불어라. 한 마리가 내려가서 다리에 붙어가지고 개미 다리를 코끼리 다리를 잡아 당겨도 안 되니까 목 졸아라. 위에서 목도 못 조르고 다리도 못 거두고 그러니까 개미의 복수는 꿈과 같은 얘기죠. 우리가 혹시 악업장에 그냥 주름살처럼 찐눌려가지고 죽어버린 개미가 되거나 악업장을 흔들고 싶어도 흔들리지 않는 태산부동 같은 게 되지 않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우리는 모기처럼 어떻게 끝까지 한 마리 코끼리를 쓰러뜨려야 된다. 태산 같은 업장이 있더라도 우리는 반드시 귀신론을 통해서 공부를 하고 말겠다 하는 이런 의지를 가지고 공부를 합시다. 그러면은 오늘 지금 진도 나갈 차례는 42페이지 각과 불각의 동의를 설하다. 그 동의 각과 불각의 의로 써놨나요? 언어로 써놨나? 지금 이 책이 어제 금방 만들었는데 다 떨어져 버려가지고. 부차 가겨 불각이 유이종상하니 운하위이여 일자는 동상이여 이자는 이상이라. 또한 각과 불각이 2가지 모양이 있으니 무엇이 2가지인가? 하나는 같은 모양이고 둘째는 다른 모양이다. 이것도 어제 제가 강의를 다 했던 내용이라서 대충 이해가실 겁니다. 어헌 동상자는 비여 종종화기가 개동 미진 성상인달하야 여시무류와 무명가 종종업한 개동진여 성상이니라 시고로 수다라 중에 어차 여진여의 고로설 일체 중생이 본래 상주하야 이버 열반이며 보리집업도 비가 수상이며 비가 작상이라 필경무덕이니라 영무색상가견이라 하니라. 이유견색상자는 유시수염업한 소작이요 비시지색 불공지색이니
이 지상은 무가경고라 하시니라. 같은 모양이라고 말하는 것은 비유하자면은 각가지의 질그릇이 와기가 모두 같은 미신의 성상이다. 모난 것, 둥근 것이 모두 흙으로 이루어진 그릇인 것처럼 이와 같이 무루와 진여법이라든지 무명과 번뇌법이 각가지 업하니 거기서 야기되는 여러 가지 업의 그런 흙급이 같은 모든 허상들이 모두 같은 뭐다? 진여의 성상인 것이다. 탐진치가 뭐라고요? 진여의 성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마음으로부터 유출되지 않은 것은 없다. 이것을 수염환이라고 합니다. 수염환. 무르라고 하는 것은 봉각시각이요. 무명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불각과 지말불각이죠. 그 업환이라고 하는 것은 전부 다 업의 작용이 나타나가지고 일정한 것이 없어서 그냥 헛개비처럼 그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그러므로 수다라 중에 이 진여의 뜻에 의지하는 까닭으로 설하기를 일체 중생이 본래 항상 머물러서 열반에 들어있다. 상주 진심이라. 보리법도 닦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며 지을 수 있는 모양도 아니다. 보리법을 닦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인행이 없는 것이요. 지을 수 있는 모양이 아니니까 결과를 또 일으킬 수 있는 모양도 아니다. 필경이 얻을 수 없는 것이니까 능이 얻을 수 없으니까 이무 소득고로구나. 또한 색상도 볼 수 없다고 하였다. 색상을 볼 수 없다는 것은 색상을 보려고 하면 반드시 때와 장소가 있어야 되는데 이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으로도 시간적으로도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상계의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나오죠? 묘체담녀는 무처소요. 건강계 같은 데는 심불가득이라. 과거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이니까 색상을 볼 수가 없다 그러죠. 이유 견색상자는 그러나 색상을 본다고 보는 게 있다는 것은 오직 오염된 업판에 따라 수염 업판 소작이다. 그 지색의 불공성은 아니다. 그 나타나 있다는 것은 망상분별심으로 해서 야기된 것들이지 본래 우리가 그 지색의 불공지성은 아니다. 지상은 뭐다? 볼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지상이라고 하는 것은 법신을 얘기하는 겁니다. 작용이 무한해지지만은 그러나 무상으로 현현하는 것이죠. 자, 이상을 밝히다. 같다고 하는 것은 전부 다가 사실은 뭐에서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진여 자성이요. 같지 않다고 하는 것은 어제도 말씀드렸다시피 무명 속에서는 뭐가 없다? 진여가 없고 진여 속에서는 무명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 없는 그 자체가 뭐죠? 본래 없는 것이지 그 착각해가지고 있는 것이 없다고 알고 하는 것 그런 것은 아니다. 이것은 망봉공 심본정 이렇게 얘기하죠. 어헌 이상자는 여종종하기가 각각 부동인다라야 여시무루 무명이 수염한 차별이며 성염한 차별이라. 여기서 수염한 차별이라고 하는 아까도 얘기했던 순수한 그 평등한 법의 무루법을 무차별의 세계를 얘기하는 것이고 그냥 오염되는 바로 염한을 그냥 따르는 차별인가 하면은 여기에서 성염한이라고 하는 거, 성은 어제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근본적인 것이다. 이 말이죠. 요거는 무명의 씨앗이 야기한 무명법을 얘기해가지고 평등성을 어기는 겁니다. 지금 여기서 막 성질이 삐뚤빼뚤 이렇게 틀어지고 이런 것들은 그 진여자성하고는 차이가 다르다. 이상이다. 이 말씀이죠. 예? 탐진치가 분명히 내는 근본의 성품은 뭐에서 나옵니까? 진여 자성에 나온 것은 틀림이 없지만 그것이 고정적으로 진여 자성이라고 하면은 아니 된다. 이해 안 가세요? 자, 지금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벌어지는 것은 일체가 유심조다. 그러나 나쁜 성염한 차별 같은 것이 벌어지는데 그것이 진여의 성품이라고 하면은 아니 된다. 그것이
진여의 성품하고 뭐하고 붙었죠? 무명으로 같이 붙어서 거기서 약이 돼가 있는 무명 성질이 있는 것이다. 성염. 근본적으로 그러니까 저 뼛속까지 뼈대부터 이게 똘쌍놈이다. 이거죠. 무명이라고 하는 거는. 예? 그다음에 그 수염안이라고 하는 거는 근본적으로 양반이다 하는 것입니다. 예? 이해 안 되시는 거는 이해하려고 하시지 마세요. 세월이 시절 인연이 도래해야 이해됩니다. 오늘 이해하려다가는 다 잘못하면 죽는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모양이라고 하는 것은 각가지 질 것이 같지 아니한 것과 같아서 이와 같이 무료무명이 오염된 한을 따르는 차별이며 자성이 오염된 한의 차별인 까닭이다. 그러니까 무명의 오염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데서 이제 우리가 이제 분단 생사, 변역 생사 이런 것도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성염한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본말 불각이라고, 지말 불각과 근본 불각은 뭘 어긴다고 말씀드렸어요? 평등성을 어긴다. 평등성이라고 하는 것은 너와 내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너와 내가 없을 때가 평등한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차별이 있는 것을 성염한 차별이라고. 여기 귀신론에 맞서는 독특한 말들이니까 그런 복잡한 말들은 잊어버리십시오. 그러면. 자, 그 다음에 드디어 생멸, 심생멸에 뭘 해석한다? 인연을 해석한다. 다시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현시정의는 세 가지 단락으로 나눈다. 하나는 심생멸을 해석하고, 하나는 심생멸 인연을 해석하고, 하나는 심생멸 상을 해석한다. 자, 생멸 인연의 뜻을 먼저 설하고 그 다음에 생멸 최상에 대해서 설하겠죠. 부차 생멸 인연자는 소위 중생이 의심하야 의와 의식이 정곤이라. 또한 생멸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이른바 중생이 마음을 의지해서 심을 의지해서 전변하기도 하고 의를 칠식을 의지해서 전변하기도 하고 의식, 육식을 의지해서 전변하는 까닭이 있다. 그 인연이라고 하는 것은 저기 능경에서는 이렇게 하죠. 이 마음이라고 하는 거 열애장이라고 하는 것은 본비 인연이며 본비 자연이다. 인연도 아니요. 자연도 아니다. 그럼 마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열애장이라는 것은 본래 없나니라. 그러면서 또 이렇게 얘기하죠. 오음이 열애장이요, 육입이 열애장이요, 12처가 열애장이요, 18경계가 열애장이다. 일체가 유심존이라. 그 이제 같은 의미에서도 설하고 지금 해보니까 동상에서도 설했고 또 이상에서도 설했구나. 그런데 그때는 왜 그렇게 이해가 안 됐던지. 지금 보니까 이제 이해가 되죠. 앞산에 구름이 올랐는데 뒷산에 비가 내리도다. 귀신은 보는데 왜 능경이 해결됐느냐. 여러분들이 이제 반야신경도 해결 많이 돼버렸어요. 그죠? 뜻도 모르고 맨날 중반야신경 하듯이 한다 하거든. 처음에 행자 때 출가해놓으면 뭐 마하반야바라밀다 신경광 자자보사령 시반야바라밀다 시조개놓은 게 이거 무조건 안 외우면 터지니까 일단 외워놨다가 그 뜻이 뭔 뜻인지도 모르고 한갑 진갑 다 지나고 답장까지 가가지고 그 뭔고 한번 돌아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중반야신경 하듯이 개 머루 먹듯이 새콤달콤한 맛을 개가 뭐 아나 배고프니까 아무데나 뭐 먹지 뭐. 이제는 귀신놈 같은 거 보면서 중반야신경 하듯이 해서는 안 되고 꼭꼭 씹었어. 챙겼어. 실소독을 챙겨야죠. 이무소독으로. 심의 의지함을 먼저 밝힌다. 차의우나오이 아래야식하야 설유무명이니라. 이 뜻이 어떠냐? 아래야식을 의지해서 무명이 있다고 설한다. 그 아래야식을 의지해서 아래야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심체의 인입니다. 인. 아래야식을 의지한다는 것이 인입니다. 적으세요. 저기 원효 스님이 해석 다 해놨죠. 그런 것도. 나중에 참고하시더라도 적으세요. 저 야무게 보시는 분들은 옆에 참고서 있죠. 같이 놓고 이렇게 보시고, 저는 강의하니까 볼 여가 없으니까, 그렇게 같이 나란히 보시면 참고서하고 보시면 좋겠네요. 그게 인이고, 무명이 있다고 설하는 것이 무명은 뭡니까? 근본 무명이 연이 된다. 이래서 인, 연이 벌어진다. 자, 주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프랙탈 구조처럼, 선전선님, this is the fractal structure. 오케이? 자, 처음에는 아래아식의 심체 인이 있고, 그 다음에
무명의 연이, 인연이 처음에 이제 근본적으로 심체 인과 무명의 연이 이것이 인연법의 처음에 최초의 출발점입니다. 그리고 심체 인은 잊어버립니다. 나중에 뭡니까? 전시 무명번뇌가 인이 됩니다. 아시겠어요? 이것이 무명번뇌가 인이 되고 현상, 아까 현식 있죠? 이게 연이 됩니다. 그러면은 칠식으로 넘어가면서 현식이 뭐가 되죠? 모든 그 지식의 인이 돼가지고 분별 사식의 인이 뭐다? 현식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것이 인이 돼서 다시 지식이 연이 돼가지고 지식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하면 여기 망심까지 이렇게 넘어가면은 이 무명을 망상심이 돋아나면 이 망상심은 바깥으로 망경계도 유출해내지만은 어떻게 무명도 잡아당겨서 자기 훈섭이 되고 이거는 이쪽에 훈섭이 되고 이 세 명이 이렇게 하나 둘 세 명이 서가 있으면은 이 사람한테 잡아당겨 이 사람한테 전달하고 이 사람한테 잡아당겼던 병이 있는 것도 이놈이 당겨가지고 또 이쪽으로 들어오고 안폭으로 탁탁탁 이렇게 끊임없이 연결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최초에는 뭡니까? 심성이 인이 되고 그 다음에 무명이 연이 되고 결국 모든 번뇌를 야기시키는 건 뭐가 인이 됩니까? 무명이 통체의 근본 인이 되고 나머지가 현식이 연이 돼가지고 이것이 다시 인이 돼서 연이 돼서 끊임없이 이렇게 늘어오면서 우리가 겨우 볼 수 있는 것은 그 현재 분별 사식으로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은빛 번개치듯이 암안을 볼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나고 난 뒤에 잘 보이죠. 욕도 딱 전자놓고 이 새끼 저 새끼 욕해야 되겠지. 욕하는 건 별로 시원찮아. 갑자기 탁 두들맞고 말새끼 소새끼부터 막 여러 가지가 나와요. 딱 맞으면 여러분들 지나가다가 저기 뭐 기분 나쁘게 뭐 꾸정무리도 한번 탁 덮으시면 어떻습니까? 순식간에 도사리고 있던 아만이라든지 나를 이렇게 내가 지키려던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죠? 어떤 사람이 이제 부산에 가면 태종대 바위가 있습니다. 그건 무슨 바위죠? 자살 바위. 내가 오늘 죽어보겠다고 이제 영도 가는 버스 타고 이제 다 짐 정리 다 하고 통장 정리, 인간 정리 다 하고 이제 휴대폰 없애고 가다가 버스에 내려가지고 태종대 올라가는데 택시한테가 손살같이 뛰느라고 어떻게 오죠? 어이구. 조금만 했으면 죽을 뻔 했네. 순식간에 어떻게 해요? 피하거든. 그게 뭐가 있어? 안에 칠식이. 육식에 나와가 있는 구조적으로 내가 오늘 죽어야지. 이러고 가잖아요. 기분 나쁘게 틀어져가지고. 그 생각에 사로잡혀가 있다가 본연적으로 살고 싶은 구생혹이 있죠. 칠식이 여기 탁 자르죠. 그럼 수행이 어느 정도 되면 이렇게 물이 턱 쏟아져도 놀라지 않습니다. 불이 나도 놀라지 않습니다. 사람이 턱 다쳐져도 굉장히 침착해집니다. 평정심이 그때 이제 나타나는 거죠. 입수의 장단이라 물에 들어가 보면 길고 짧은 게 판단이 납니다. 깜짝깜짝 잘 놀라고 이런 사람들은 거짓말 잘합니다. 물 쏟고 이러면 막 분자기 닦고 이러면 그 사람 잘하는 게 아니라 욕심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깨어른 게 또 능사는 아니요. 깨어른 게 능사가 아니고 저울 때가 딱 들으면은 거기에 맞게 저울 추의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왔다 갔다 균형감 있게. 균축이라 하죠. 균축. 이렇게 물레 이렇게 돌릴 때 그릇을 이렇게 해서 센터가 잘 맞아야 되거든. 오늘 우리 차 몰고 오는데 차를 이렇게 밖에 양쪽에 돌아갈 때 이 균축이 틀어지면 툭툭툭 이렇게 해가지고 수레가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양쪽에 균축이 잘 맞는 거, 선정과 지혜가 잘 맞는 거. 그런 걸 통해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심의식을 해서 전변대가 있는 안 보이는 칠식도 이렇게 잡아볼 수가 있죠. 그래서 결국 그걸 잡았다면 수도입니다. 그때부터. 그걸 잡기 직전에 잡념이 끊어지면 굉장히 한의심이 일어나고 즐겁고 잡았다라면 그때부터는 이제 퇴타하는 건 거의 없죠. 거의 없는데 그때부터 부지런하죠. 뭐 사람들 일단 부지런하고 정직하고 잡념만 끊어지면 정직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저 같은 경우는 정직하게 잘 못 살아요. 왜 자꾸 정직해라 이제 정직하게 살려고 노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정직하기는 힘들어요. 봅시다. 의의 유전함을 밝히다. 불각이기하야 능견하고 능연하며 능지경계하야 사기념 상속일세고설 위의니라 차의의 부유 오종명하니 운하위오냐. 불각이기라. 이 시계, 아레아 시계의 본체가 불각의 이익이 일어나 버렸다. 뭐 때문에? 무명의
혼섭돼 버렸기 때문에 불가게 아레아식이 이제 생멸법으로 일어나 버렸어. 그러다 보니까 전식, 전상 또 다른 말로 뭐죠? 능견심, 불상응념이 일어나 버렸습니다. 아까 불상응념이 세 가지였죠. 능견하고 이 말이 전상이 일어나 버렸단 말입니다. 능현한다 이 말이 현식, 현상이 일어나 버렸다. 현식, 현상이 일어나니까 그 현식의 경계를 잡으려고 달게 되는 놈이 누굽니까? 칠식, 능취, 경계라. 그 경계를 취해가지고 잡으려고 한다 이 말씀입니다. 경계상을 잡는 게 경계상이 뭐예요? 현상이죠. 현상. 그죠? 능견상, 경계상. 저 앞에 나왔죠? 육추할 때. 그 현상을 잡으려고 하는 애가 능취, 경계니까 몇 식? 칠식. 이것이 지식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는 아치, 아만, 악연, 아예가 도사리기 시작하고 뿜어져가 나오니까 기념 상속하니까 탐진치, 만이견. 여기서부터는 탐심과 진심과 치심과 교만함과 의심. 예, 견이라고 하는 거는 신견, 병견, 사견, 견치견, 개금치견 이런 5견이 있죠. 그 오리사. 그와 같은 것들을 막 법수로 해놨지만은 막 그런 심보가 이제 생겨납니다. 그렇게 취념이다. 생각을 해가 추념 분별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게 기념 상속의 생각을 일으켜서 그러므로 이것을 뭐라고 한다? 의라고 한다. 이게 5가지의 이름이 있는데 이것이 무엇이 5가지냐? 아까 다 했죠? 업식을 밝히다. 업식, 전식, 현식, 지식, 상속식 됐습니다. 업식, 전식, 현식은 3세라고 하고 예. 자 봅시다. 일자는 미응이 업식이니 위무명력으로 불가학심이 동건이라. 첫째는 업식이라고 말하자면 무명에 침탈됐다 그랬죠. 무명에 훈섭하는 힘으로서 불각의 마음이 움직인 까닭이다. 여기서부터 드디어 이제 무명이 연이 됐다가 드디어 무명이 인이 돼가지고 육정경계를 반영한 칠식하고 이제 따라가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전식은 능견상이라고 하거든 능견심이라고도 하고 뭐라고 합니까? 능견심 불상응념이라도 하죠. 이자는 명리 전식이니 의동심하야 능견상고로다. 둘째는 전식이라고 말하니 움직인 마음에 의지하여 능히 보는 모양인 까닭이다. 자 보세요. 저기 한번 보세요. 무명이 이렇게 흔들렸습니다. 이렇게 흔들렸는데 전식쯤 되면 획 돌아보는 겁니다. 굴을 전자 아시겠죠? 마음이 처음에 요만큼 흔들 하다가 한 바퀴 휙 돌아보니까 전식. 여기서부터는 그러니까